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4시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먼저 적어보면요. 첫 번째는 시황 이야기를 뭐 월간, 주간, 일간, 뭐 분봉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경동나비엔은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저희도 역시 매수했고 이익 실현은 하긴 했지만 지금은 보유하진 않지만 한번 설명했던 종목이라 좀 자세하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한번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오늘 한번 좀 설명드려 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원칙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기 전에 시황을 하기 전에 최근에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요즘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알긴 압니다. 저도 역시 같은 경험을 다 해봤고, 그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시장이 약세이고 약세라는 걸 알거든요. 약세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지수가 약세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하나씩 양봉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고, 차트상 뭔가 어떤 작게 모여졌다가 뭔가 딱 분출할 것 같은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추격 매수도 하고,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매매하고 손실 보고 이런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것이 차라리 주식을 모르면 다행이지만,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고 아는 사람일수록, 주식에 대해서 좀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자신이 그 자신에 대한 상당한 그 어떤 괴로움, 어떤 짜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질적으로 좀 변화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사실 언제까지나 재밌게 웃으면서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실수를 할 때 그 자괴감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도 그러한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일단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수가 약세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지수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 지수라는 것은 뭐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다 보면 한 1번부터 예를 들어서 한 1990개, 한 2000개가 넘는 어떠한 이런 종목들을 전부 나누기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는 아니겠죠. 약간 비중도 약간 다르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수와 종목은 같다라는 겁니다. 지수와 종목은 같다. 지수와 종목이 같다라는 거. 그 말은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종목 역시도 하락한다라고 그냥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지수가 오를 때 매매를 하는 것과 지수가 하락할 때 매매를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잘하고 차트를 잘 읽고 실적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아도 일단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안 되고요. 이 지수라는 거, 그리고 어떤 평균이라는 거, 그렇죠? 이 말을 잘 새겨 봐야 되는데요.
내 자신 역시도 하나의 평균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이 어떤 뭐 0.1%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자신 역시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볼린저 밴드를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울 때 볼린저 밴드를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 주가가 이렇게 중심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보일 때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 자체의 의미도 그런 겁니다. 그 어떤 0.1%한 뭐 0.5%의 사람들과 한 그쵸 그쵸 한 95% 정도의 사람과 한 5% 정도의 사람 요런 모습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 볼린저 밴드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상단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승수 그냥 기본값으로 할 경우에 5%의 절반,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2.5 위아래로 2.5 정도씩의 확률로 어, 이런 모습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시작점이 돼서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빠지는 경우도 더 많겠죠. 왜냐면 이 안에 이 볼린저 밴드 이 안에 95%의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음, 약세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걸 겁니다. 약세라는 걸 인정할 것이고 볼린저 밴드로 보든 뭐 어떤 평균의 어떤 의미로 보든 간에 음, 시장이 약세에서 지수가 약세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만 하나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구든 간에 신은 아닙니다. 주식에서 어, 반드시 어떤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주식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간에 약세 시장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상황들, 이런 평균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식은 차라리 그 자산을 CMA에 넣어놓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손실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실 날 바에는 유지가 낫습니다. 유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단은 좀 들어봤고 일단은 시장 그다음에 시장 시황을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시황을 보면 오늘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사실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좀 만들려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버릇들도 있거든요. 오늘 시황은 어떠한 이슈들 때문에 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뭔가 자꾸 이렇게 이유를 만드는데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의 어떠한 모습들이 합쳐져서 어떤 긴 추세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매일매일 전부 다가 사실 중요한 날이라고 뭐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락하는 매일매일의 모습에서도 어느 하루는 그냥 하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하락했느냐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팔았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가서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의견을. 그래서 어, 오늘의 어떤 시황은 하락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유는 모르겠다가 솔직한 의견인 것 같고 언제쯤 반등할까요? 그건 더더욱 모르겠다인 거고 그렇죠? 그 정도를 물어본다는 거는 상당히 초보적인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초보자들이 물어볼 때
종목을 최근에 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어,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에 팔까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은 조금 쉽지 않, 또 꽤 위험한 어떤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때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중급 정도 한 5년에서 한 10년 차를 가면 이런 거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중급 정도 이상 되면 보통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저거 누구 잘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주식을 매매하지? 어떤 매매 방식을 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HTS를 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보조 지표를 보는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중급일 정도가 그러고 이제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 한 15년 이상 정도 어떤 거의 뭐 자격증만 없지 뭐 애널리스트급 혹은 뭐 펀드 매니저급의 어떤 좀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질문이 물어볼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물어볼 상대방도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습니다. 전혀.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이 고급자들의 고급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이따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궁금해 한다거나 이 종목을 언제 매도할까, 매수할까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보조 지표를 씁니까? 이런 질문도 자체를 안 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쵸? 어, 근데 일단은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우리의 원칙을 설명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있는 그대로. 월간 차트상의 코스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제가 한번 RSI를 한번 보조지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RSI 보조지표상에서 보면 이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이 주식은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과열권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진짜 강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꼈거든요. 요 가격대가 요때, 여기 전고점을 뚫을 때가 요때였습니다. 월 초였어요. 월 초. 월 초였거든요. 월 초였고, 이것이 진짜 박스권을 뚫을까라는 것은 요때 알 수 있었습니다. 요 당시 때. 요 당시 때. 2100포인트가 넘어갈 때 지수는 박스권 언저리에 있었지만 이 RSI 월간 RSI 이 기본 수치로 간 이것들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쵸? 2260 50 뭐 그쵸? 요거를 깨는 2240 뭐 요 정도를 돌파할 때 그러니까 신고가를 낼 때 이거는 다른 거구나 이제 상방이 확 열렸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었고 이렇게 RSI가 잠깐씩 조정을 받았지만 이 과열권을 깨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요 당시 때는 요 당시 때 이거는 눌림목이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눌림목이었었고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코스피가 한번 시장이 빠졌었고 그쵸? 빠졌었고 그 다음에 요때 횡보 모습을 보이다가 추석이 끝나고서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월간 차트상에서 코스피 지수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잠시만요.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러면 주간 차트로도 다시 봐볼게요. 주간 차트상에서 한번 보면
주간 차트 상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간 차트 상에서 아까 그 7월 정도 경에 요 구간에 눌림목이 한번 나왔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눌림목 자리. 그러니까 이 주간 차트에서는 이게 눌림인지 하락의 시작인지는 솔직히 알기는 초입 부분은 알지만 이게 어디까지 바닥을 다질지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단계가 어느 모습이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RSI가 아니고 MACD 그냥 기본으로 깔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자리 지금 요 자리 정도가 비슷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그렇죠?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이 추석 이 언저리 때 눌림목을 극복하는 이런 모습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월간 차트상에서 확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간 차트상에서 요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유심히 좀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주간 차트상 RSI로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보조지표들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요. 일단은 분산이라든지 어떤 팔로우 스루 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RSI도 뭐 비슷한 모습이네요. 비슷한 모습이고 RSI에서도 제가 중심선을 한번 깔아 볼게요. RSI는 보면 이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았었거든요. 그전에는. 그쵸? 이 모습들이 지금 알 수 없는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이 하락의 초입인지 하락을 마무리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솔직한 어떤 의견인 것 같아요. 의견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보는 겁니다. 일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은 이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박스권 위로는 2500 정도 2510 뭐 이 언저리 아래로는 뭐 2450 정도 이 언저리를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똑같이 MACD와 RSI를 한번 깔아 볼게요. MACD와 RSI를 제가 까는 이유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굉장한 어떤 뭐 비법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RSI로 봤을 때 이 RSI로 봤을 때 이 RSI가 이 중심선을 뚫고 위로 간다면 아주 좋은 모습인 거고 요 전저점들 RSI의 이 전저점 이 전저점을 깨면 주가는 밑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요 지금 만들었던 요 자리 혹은 앞전에 이 전고점 자리를 RSI도 역시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서 이런 모습이면 괜찮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고 돌파하고 지지하고 간다면 아주 강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지지 저항대에서 한 번에 있을 거고 그리고 RSI를 시중에 나온 책들도 많이 없고 RSI의 제대로 된 설명이 RSI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안에 다 지금 여기 뭐 70선, 뭐 80선, 90선, 50, 40,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때마다 다 그 저항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 RSI를 이 저항대들도 다 보면서 이제 하는데 최근에 RSI를 배웠거나 그냥 깔고 보시는 분들은 잘 의미를 모르고 이제 쓰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일단 살짝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시 코스닥도 한번 똑같은 의미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일단은 분봉 차트를 안 보여드렸네요. 분봉 차트. 분봉 차트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 차트 상에서 코스피 30분봉이고 위에는 스토캐스틱과 밑에는 그 볼린저 밴드를 깔고 봤을 때도 아직은 전혀 뭐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아직은 전혀. 일단 그래도 희망적인 거라고 하면 요 정도인 거죠. 이 볼린저 밴드 이렇게 여기서 한 번은 바닥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안에서 바닥을 못 잡고 실패를 하고 다시 이 안에서 바닥을 잡았는데요. 결국은 이 파란 테두리 안에서 바닥을 한번 잡아야 됩니다. 이 파란 테두리 깨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가야 될 것이 이 중심선을 바닥을 잡고 올라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시장이 전환될 수 있어요. 30분봉에서. 근데 이것을 제가 뭐 팁이라고 할 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60분봉 차트로 전환해 볼게요. 이렇게 차트는 그대로인데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만 약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분봉도 저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많이 보는데요. 60분봉으로 봤을 때도 30분봉으로 보면 뭔가 약간의 변동 그 밴드들이 좀 줄어들어 가는 어떤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60분봉에서 보면 아직은 멀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점점 시장이 좀 기분 나쁘다라는 모습이고 그리고 요거 60분봉에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요때 이 승수 3을 깼던 요때가 진짜 중요한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바닥점이 2450 정도라는 것이고 이것을 깨고 흘러버리면 지금 오늘 근데 이 볼린저 밴드 그 60분봉에서 과열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과열권 스토캐스틱이 아마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바닥을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닥 2450 정도를 이 바닥을 깨거나 이 파란색 승수 2, 이 파란색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이 지켜질지를 좀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은 좀 엇박을 냈지만 시장이 많이 좀 꼬였었거든요. 오늘 역시도 수급대로 좀 움직이긴 하였지만 좀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방이 많이 견고하진 않다라는 것이고 하방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디 점에서 반등을 예상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모습에서는.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분석은 이미 다 많이 했잖아요. 이익이 높아지는 업종, 이익의 폭이 높아지는 그런 업종, 뭐 이런 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60분봉과 30분봉을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60분봉 일단 60분봉 상에서 지수를 매도한다면 기술적으로 매도한다면 이 정도도 의미가 있는 매도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날짜가 11월 27일 정도이고요. 30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거의 겹치네요. 그죠? 요 정도. 그 대신에 이건 조금 빨라집니다. 11월 24일 혹은 7일 뭐 비슷한 날짜네요. 거의 비슷한 날짜로 좀 빠지는데 요것들을 이렇게 보조지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다양하게 30분봉, 60분봉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해볼게요. 월간부터 그냥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현재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어떤가요? 월간 차트 상에서의 코스피는 이때였던 거죠. 그리고 요때, 요 당시 때, 그러니까 요때랑 요 당시 때, 이 과열권과 RSI의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구간들, 이렇게 해볼게요. RSI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 구간들이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인 거예요. 요 구간. 이 구간에서 이게 강하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많이 챘을 겁니다. 아마 당시 때도. 근데 이번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렇게 RSI가 지수에서 과열권에 땅 들어왔을 때 이거 진짜 강하구나. 이때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과열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버렸죠. 이 전고점들은 시원하게 돌파를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돌파는 했지만 RSI가 과열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는 것은 이 RSI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과열권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면 아마 시장은 상당히 강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로 간다면 시장은 어디까지 갈지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900포인트도 정말 도전해 볼 것 같아요. 800은 기본적으로 그냥 돌파가 된다라는 소리고, 기본적으로 RSI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굉장한 거고, 근데 거꾸로 약하게 이렇게 가다 빠져버리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 예전 자리라는 거는 예전 자리는 요 자리예요. 700포인트를 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SI에서 이 전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요거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잖아요. 상승하는 주식들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지수들도 이렇게 가야지 돼요. 이렇게 전고점들을 다 깨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보조 지표들도 RSI도 여기도 이렇게 깨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의 모습대로 지금 과열권이 들어가는 이 구간 이 아래에서 이렇게 꺾였는데, 요게 요 모습이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데 이 전고점을 못 치고 빠지면, 그리고 여기 저점까지 깨버리면 코스닥은 한없이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열어두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로 갈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아래로 갈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획을 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미리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자라는 것이고, 다만 모멘텀 상에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 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모멘텀 상으로는 심증적으로 상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이 차트, 실제 이 주가가 가지 못하면 안 가는 겁니다. 하락하는 거예요.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증을 너무 세게 마음을 먹어서 빠지는데도 저가 매수하고 물타기 하고 이런 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주간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어떤가요? 이거는 좀 더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줄여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RSI를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RSI가 이번에 반등에 실패할 거라는 거, 그죠?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제는 좀 보이죠. RSI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전저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모습에 딱 여기에 딱 걸쳐 있는데, 좀 더 크게 봐볼까요? 크게 보면
약간 깼어요. 오늘로써 RSI상 전저점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에서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하락하는 주식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모습이 어디냐면 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요 정도. 제가 너무 좀 유치하게 마치 뭐 유치원 생들한테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단은 고급진 표현을 좀 서투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전저점들을 깬 날이 지금과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꺾이는 것이, 이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것에 이거 아무래도 기분은 좋지 않다라고 좀 느꼈던 거고, 이 전저점이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것은 그냥 철저하게 차트쟁이의 어떤 마인드로 일단 보자라는 겁니다. 보조지표는 깼어요. 전저점을. 그렇죠? 보조지표상엔 전저점을 깨버렸어요. 이렇게 깨버렸는데 주가는 아직 깨지 못했어요. 이러면 뭘 따라야 되나요? 이거를 따라야 되죠. 보조지표. 이러면은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지표 RSI 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코스닥의 모습이 현재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 일간 차트 상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 RSI 보조 지표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중심선을 두 번씩이나 깨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하락할 때 이렇게 빠지는 거가 더 세게 빠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빠지는 것보다 한 번 주고 빠지면 몰렸던 이 매물이 같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일간 차트상에서는 RSI가 전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고 있어요. 이 중심선은 깼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테스트 정도의 모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쉽게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가가 반등하니까 단타할 거야, 이런 식의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이고, 이것을 그냥 일간 차트를 보면 이거 역시도 코스닥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 위아래 이 박스권을 어떻게 버텨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현재는 주간 차트 상에서는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왔고, 일간 차트 상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요 라인 745 정도, 그죠? 요 정도를 깨고 나가면 정말 내 종목 코스닥에서 뭐 아무리 잘난 종목이어도 저는 일단 좀 쉴 것 같아요. 종목을 이익 실현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분봉 차트로 한번 다시 봐볼게요. 분봉 차트에서 60분봉으로 봤을 때 이 모습 한번 봐보세요. 60분봉으로 봤을 때도 이 뭐라고 할까요? 차트 마치 처음에 공부할 때처럼 이렇게 빠지는 모습, 이 중심선을 이탈할 때 이 자리는 죽어도 매도하고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죠? 보통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요런 그 테두리에 있는 요 단계에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 정도에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매도하든지, 아무리 늦어도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혹은 여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벌써 다 시기를 놓친 겁니다.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60분 차트 상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아주 늦은 마지막 자리였다라는 거, 매도 자리. 가장 빠른 매도는 여기, 물량을 줄여야 되는 곳은 여기. 그쵸? 요렇게 한번 해놓고 한번 보면 30분 봉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그쵸? 3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아마 매도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쵸? 첫 번째 자리는 아주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아마 요 정도에서는 매도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오전 시황에 그 뭐라고 했나요? 그 코스닥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불안하고 기분 나쁜 뭐 이런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가 요 자리였는데요. 이 중심선을 이 중심선을 이 하락하던 게 마지막 선물식으로 올려주고 빼는 경우가 볼리저 밴드 상에서는 좀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정도가 상당히 불안한 자리였던 거였고, 이 30분 봉 상에서 이 승수 3을 벗어나는 이 바닥 자리가 한번 나왔고, 이 바닥 자리를 한번 잡았고, 이제 이 파란 테두리 안에서 바닥을 한번 잡아야 됩니다. 요 자리에서 한번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745 정도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진짜로 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일단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을 코스피, 코스닥을 좀 월간, 주간, 일간, 분봉은 60분봉과 30분봉을 같이 좀 보는, 해서 아마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한 번 더 본 겁니다. 한 번 더 본 것인 거고, 60분봉 상에서 보면 흔히들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 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요 하단과 이 하단, 예를 들어서 지금 변동이 많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추스러 들다가 이렇게 해도 이거를 이제 예상하고 이 하단에서 만나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여기 이 하단이 만나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하단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 거고, 적어도 볼린저 밴드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이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때는 그냥 건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에서. 그렇죠? 볼린저 밴드 상에서 중심선 아래에 있는 것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30분 봉에서는 이 중심선을 깬 지가 오래됐죠. 그렇죠? 이 중심선. 여기를 깨고 나갔잖아요. 그때부터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닥 봤으니까 코스피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지수 30분 봉에서 보면 벌써 얘는 11월 27일 이후부터는 그냥 건들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요 자리. 요 언저리, 여기 깨는 요 자리부터 그냥 보면 안 되는 자리. 그리고 한 번 정도의 이런 반등에 속을 이유가 없었다. 뭐 다른 보조 지표들도 과열권이라든지 어떤 신호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이 속을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은 좀 생각 외로 오늘 이 지수를 좀 설명하는 것에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일단은 지수는 정리하자면 하락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이고, 하락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는,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쉽게 수익 내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간 차트로 일단 다시 펴놓고 경동나비엔을 한번 볼게요.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뭐라고 할까요?
음, 시장이 약세일 때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한다거나 뭐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추천이 아닌 좋은 종목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추천으로 받아들여질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종목 이야기를 좀 꺼린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한 번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좀 어, 하는 것이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은데요. 이렇게 제가 의도를 가지고 두어 번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추천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시장 약세일 때는 매수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쵸? 이 회사는 아마 알 거예요, 다. 그쵸? 경동 나비엔. 이 회사의 가장 큰 것은 국내 국외의 어떤 수출 비중 중에 국내가 한 52% 정도, 국외가 한 48% 정도인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국내 상황이 어렵지만 국외에서 선전을 할 경우에 국내 시장과 약간의 좀 무관하게 좀 계속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좀 그래도 좀 탄력을 받고 가는데 이 회사는 2011년 중순부터 바닥을 잡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의 한 6년 가까이를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한 5천원권에서부터 6만 5천원까지 엄청나게 갔죠. 10배 이상, 그죠? 13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상당히 무섭게 간 종목인데 이 종목을 뭐하러 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좋은 회사라서 지금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닌 그냥 좋은 회사라는 거고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국내 이야기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논외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어떤 아젠다 중에 하나로 어떤 환경 문제를 하나 넣었잖아요. 이 중국의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어렵지만 국내 시장과 무관하게 조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어, 뭐 사실 이 회사는 그 전에 동영상을 보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중국에서의 이 환경 문제 관련해서 지금 석탄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도시가스 보급을 좀 하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죠. 98%인가 이럴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으로 인해서 석탄이 아닌 가스 쪽으로 좀 탄소 배출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해보자 라는 의미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산업입니다. 노후화된 어떤 보일러들을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수혜가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이고 그 중에서 중국 수출 증가율이 꽤 높은데 그러니까 북미 쪽과 중국 쪽이 꽤 높은데 그 중에서 중국 쪽에 사실 그러니까 이쪽 보일러 쪽은 사실 얘네가 그냥 1등입니다. 1등 현재는. 그러니까 보일러 쪽 이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이 종목이 대장주인 거고 이 종목 아닌 것은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도시가 이제 인프라를 지금 이제 까는 이런 과정 중에 있고 환경을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과정인데 환경 규제도 이제는 인사고과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환경을 규제해서 잘 잡아내는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근데 하지만 마치 음모론 같지만 저는 중국이 어떤 가스 쪽을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어떤 가스 쪽 에너지에서 그리고 뭐 미국 쪽이 아직도 뭐 어떤 셰일 어떤 이쪽 그죠? 이쪽에 대한 어떤 패권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도 가스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과 가스의 금전적으로 인 어떤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그 석탄이 가스보다는 10배 가까이 싸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산수로 했을 때도 괜찮고 대외적으로도 괜찮고 그 안에 숨은 어떤 에너지 관련한 패권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전반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어쩔 수 없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안에 아니라는 거고 그것의 가장 수혜가 일단은 요거 그 경동 나비엔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 대기 오염 환경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개별 난방을 이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의 어떤 그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어, 현재 올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이 올해 약 400만 대 가깝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2020년까지 2배 늘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표현하면 매년 성장을 가파르게 보일 것이고 2016년, 2017년 뭐 이렇게 보면은 한 25% 이상씩 아마 이게 성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리스크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중국 안에 여러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중에서 1등은 일단 독일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이거든요. 매출로 봤을 때. 그 다음은 뭐 쭉쭉쭉쭉 이렇게 뭐 내려오긴 하는데 이쪽이 현재는 그래도 압도적인 1위예요. 1위인데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이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독일이 매출이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2014년, 2015, 2016년이라고 봤을 때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독일은 꽤 높은 위치에서 유지를 이렇게 해왔었고 한국은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요게 역전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추세상 상당히 강하다. 근데 우려된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정치적인 뭐 이런 이슈들이 아직 풀리진 않았잖아요.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국내가 한 52%, 국외가 한 48% 비중 중에서 중국과 북미, 그다음 기타, 뭐 러시아, 뭐 이 정도인데요. 가장 큰 거는 북미 쪽에 비중이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은 중국은 요 정도, 그 다음에 국내는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거든요. 이 중국향의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북미 쪽의 매출이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북미 쪽도 매출이 꺾이지 않는데 새로운 어떤 새로운 알파가 올라가 줄 때 매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딱 나눴을 때 국내는 정체가 됐고 이제 끝났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뭐 어디 할 수가 없어요. 유지보수 정도인 거고. 그래서 북미만 이 유지율이 유지가 되고 한다면 중국은 우상향할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중국의 어떤 이 상승도 중요하지만 북미 쪽의 어떤 점유율이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빠지지만 않다면 회사는 오랫동안 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월간 차트 상에서 RSI 설명한 김에 RSI를 보여드리면, 이 RSI가 이 70 라인 요만큼까지를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일단 갔다가 눌렸다가 이 과열권에 진입할지, 혹은 이 과열권에 가자마자 빠지고 흐를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1차 목표가는 이 전고점인 65,000원 약 이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한번 해주고, 그렇죠? 지금 가격대부터 65,000원이면 약 한 20% 정도 상승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월간 차트 상에서도 보면 이 구간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구간도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이 첫 번째 올라가 줬을 때는 매수 안 하고, 두 번째 여기를 깨지 않았죠. 그리고 돌파할 때 여기 200일, 그러니까 10월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 자리, 그죠? 그리고 여기 전고점 뚫을 때 이때도 매수 자리, 두 번째 매수. 여기 사실 요 전고점도 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월간보다는 주간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매수 자리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들이 나왔었다라는 것이고, 주간 차트로도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로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죠. 주간 차트 상에서는 상당히 이뻐요. 주간 차트 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거, 이 검은색이 이렇게 갈 때 이 빨간색이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의 어떤 이 초입 구간이었었고 아주 이쁜 모습이었고, 오늘은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여기를 바닥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전고점을 뚫으면서 강하게 거래량을 실는 어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주간 차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그리고 RSI, 이 RSI의 과열권 진입, 신고가,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거래량도 증가, 이렇게 세 가지가 맞으면 거기에다가 수급까지도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만 좋았다면 저는 그냥 계속 추가 매수를 했을 어떤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지만 오를지언정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로 보면 아주 좋은 자리죠. 전고점도 돌파하는 강한 자리들. 그쵸? 이거를 제가 분간 차트로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분봉 60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분봉 60분 봉에서도 요 구간을 잘 헤쳐 나갔습니다. 요 구간을 잘 빠져나왔고, 이 전고점 자리들을 돌파하는 새로운 과열권에 들어가는 이런 자리들이 분봉 60분으로 봐도 이건 매수하기 좋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30분 봉으로 봐도 좋습니다. 역시 같은 비슷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주 좋은 자리였다. 그리고 30분 봉 상에서 이 중심선 위에 있을 때 매수 구간인 거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주식을 보지 않고 여기를 지지하고, 이때 1차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었고 2차 매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하라는 겁니다.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0분 봉에선 이러한 기준을 본다, 이러한 기준으로 또 판단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각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꼭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어떤 원칙들, 체크리스트를 꼭 만드세요. 나만의 적어도 한 1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종목이 이 체크리스트 상에 뭐 한 70점 이상 넘지 않으면 매수를 보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 55분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 일단 요걸로 좀 마무리 해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길면 주무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실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장에 내일 뭐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시장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락 중이다. 하락하고 있다. 라고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과 종목들은 별개가 아니다. 시장과 지수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종목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하는데 상승을 찾는 거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다행히 6시 안에 업로드가 잘하면 가능하겠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